일단 의원님 제가 모신 네. 이유가 역시 이제 한강버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지난 주말에 다시 이제 운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주에 기자회견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강버스 시범 운항 기간 중에 발생했던 사고 내역 네. 이거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은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예. 저희가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그 사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거죠. 이게 네, 서울시에서 네, 얘기한 네.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네.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이 있었고 23일에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했었거든요. 명백하게 저는 그 위증에 해당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쭉 보셨던 이 사고를 알고 있었던 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분 말을 빌리자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자기는 연상이 됐다. 네, 그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이 네. 어딘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찾고 그렇죠.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이 예.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쉬쉬하고 은폐하고 가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분 표현으로 세월호를 이렇게 직접 언급하였을 정도로 예.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것 있을 수 있죠. 저는 모든 일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 그 조직이 어떠한 대응 태세를 갖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를 작은 사고라도 사실은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조직 안에서 그 케이스를 같이 스터디하고 공유하고 네. 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만 내부의 조직도 사고나 안전 문제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안심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서울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다. 일단은 서울시가 은폐하고 있는 이 사고가 뭔지 저희가 사진을 좀 띄워드렸었는데 맨 처음에 사람들이 부표라고 하니까 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뭐 이제 조그마한 부표 이런 게 떠 있는데 거기에 잠깐 긁혔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이게 저게 높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 크고. 철제의 부표고요. 철제 부표. 무게가 약 5,100kg 정도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저거를 못 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거를 충돌을 해서 저게 배 밑으로 깔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게 배와 부딪히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다행히 스크루까지 가기 전에 배를 멈춰서 이제 그걸 꺼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거를 물론 야간이긴 했지만 저게 등화라고 해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부표의 등화가 작동하지 않았다, 뭐 고장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또 제보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부표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보고가 사실과 다른 보고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서울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서울시 시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운항을 하는 선장이 노안이 있어서 시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 이제 저걸 못 보고 이제 못 추돌을 봤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안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저도 약간 노안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이 사실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봉합되고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부의 지침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막음. 예, 서울시가 부인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그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사고를 부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이제 갖게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게 아니고 뭐 큰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입막음하는 그런 행동이 없었을 것이고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이런 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
좀 큰일 났다라는 것을 서울시가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뭐 인명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브리핑도 하시던데요. 네. 저게 만약에 그 오리보트나 아니면 한강에서는 이제 뭐 수상 예, 레저를 레저 즐기시는 분들이 스포츠. 많은데 만약에 이런 분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문제는 서울시의 시스템인데요. 네. 저게 그 현행 법에 따르면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긴급하게 해당 시도 단체장이나 시도 지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시장에게 저거를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요. 네. 서울시장이 저거를 국정감사에서 저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저런 위험한 사고가 있었는데 뭐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명백한 위증이든지 아니면 서울시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데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현행법 위반이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사실은 이 사건이나 이 사고를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문제점 네. 이거 지적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인정을 하고 예.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해야 국민들이 더 안심하죠. 이게 언제든 모든 게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려고 하고 네. 그런 지침까지 내부에서 줬다고 하니까 사실은 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모다른 없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사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더니 저희가 뭐 자료를 이 사람들이 막 주지 않다가 네.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11월 1일부터 발표하는 전날 서울시가 브리핑을 했는데 예. 숨겨진 다른 사고 두 건이 더 추가로 나온 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원래 한 건 얘기를 했더니 뭐 네. 이거 더 있냐 물어봤더니 근데 서울시가 참 그제서야 그런 면에서 이 언론 플레이를 잘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그 사고가 은폐되었다라는 걸 폭로를 하니까 그제서야 나머지 사고 두 개까지를 해서 세 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제 발표했는데 그럼 이거는 은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언론의 보도 태도가 너무 서울시의 말을 신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시가 스스로 밝혔다라는 걸 중심으로 이제 보도하시는 언론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는 그 한강본부장이 그런 발표를 하셨던데 그럼 당연히 오세훈 시장에는 이 사고가 있었던 걸 보고를 했냐라는 걸 질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보고를 받았으면 은폐 책임이 서울시장에 같이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때 보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현행법 위반인 겁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네요. 그걸 지적을 해서 이제 서울시가 대답을 하고 밝혀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31일 날 아마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그 예를 들면 이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시는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고착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 숨겨지더라. 가려지더라 이렇게 하면 안심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다가 또 하나 속보를 하나 봤는데요. 네. 지난 5월에 또 큰 사고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저희 이병진 의원이 네. 이제 보도를 했고 그것도 제보를 받아서 이제 보도를 하셨다. 계속 언론에 이제 나오네요, 자료를 이게.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5월에 그 101호가 그 한강에 이제 창로로 이동하다가 네. 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 콘크리트하고 추돌을 해가지고 아하. 배 바닥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닥이 긁히고. 근데 저희가 지난 국감 전에도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장 수리 내역이 있는지를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국회에다 대고도.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진짜? 심각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막 서울시 쪽에다가 물어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예. 그 배를 운항하는 운항사한테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발뺌을 하는 겁니다. 몰랐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더니 운항사에 확인하니까 운항사 측에서는 예. 서울시에 이미 다 보고를 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디의 말을 믿어야 되는 심각하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5월 시운전 때도 충돌 사고로 배 밑창이 찢어졌다라는 거. 아니 이거 네. 믿고 지금 한강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서울시가 이것을 그때그때 공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음. 또 공론화관을 거쳤으면 사실은
서울시가 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전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이런 은폐와 이 썩은 내가 이게 진동하는 이런 부패 구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이게 이걸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사고 관련된 거 아니면 안전에 지금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일단은 의원님께서 이 공개한 제보 받아서 공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CCTV나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 제보자 신원 문제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그 분명한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아무도 그런 아무도 얘기를 몰랐죠.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국정감사가 2번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그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도 이제 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보도가 됐던 지난 5월에 배 밑창에 긁히고 파손됐던 사고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이렇게 그 진실이 가려지고 있고 결국 제보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운항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운항 과정에 CCTV가 있을 겁니다. 배 안에도 있을 거고요. 서울시는 그 평상시에도 유람선이 다니기 때문에 또 한강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정황으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CCTV를 공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난 그 29일 날인가요? 그 서울 그 국토위 그 종감 때 네. 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토위원회에서 서울시에다 공문으로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네. 서울시가 공개하겠다고도 이야기했거든요. 공개 못할 거 없다. 그래서 뭐 원래는 현장 방문도 가야 된다.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네. 여야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공개한다니까 받아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글쎄 그 자료를 그때는 당장 내일 줄 것처럼 모레 줄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의심이 드는 거죠. 서울시가 발표한 게 사실인가? 정말로 노안이나 노안 때문에 뭐 시력적인 문제 때문에 또 예. 선장의 운전 미숙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걸 빨리 공개하라고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서 그 요구를 답변을 거절했냐면요. 예. 이제 한강버스가 운항을 다시 재개할 상황인데 그 운항사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업행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시민의 안전보다 어떻게 기업의 이익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기업을 서울시가 정말 나빠요. 제가 왜 나쁘다 그러냐면 예. 불리한 일이 생기면 민간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항사가 기본적으로 SH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51억 그리고 이제 49억은 이제 이랜드 이크루즈라는 데가 나눠 있는데. 근데 그 100억만 갖고 진행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서울시에서 직접 대여도 했고 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보증도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수천억 원의 돈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가 결정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는 그 사회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간회사가 일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서울시가 사실은 기획하고 예산을 만들고 그렇죠. 자본을 투입하고 행정력이 동원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 이 사업을 홍보할 때는 서울시가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정말 잘못된 태도죠. 어디서 이런 정말 이 잔머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정말 그 공공기관으로서 네. 서울시 같은 큰 도시를 운영해야 되는 행정 조직이 해서는 안 될 저는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 시민들이 믿고 서울시에게 그 안전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 말씀 정말 이제 잘못된 태도입니다. 들어보면서 이게 심각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이게 이런 말씀들이 물론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영상 통해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이 보도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워낙에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네. 국가적인 큰 이제 그 이벤트가 있었기도 했고 또 많은 기자분들께서 서울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동안에 행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누구이든 간에 이런 그 뭐랄까요 신뢰 같은 게 사실은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서울시를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밝혀지는 걸 보면 서울시가 완전히 원래 서울시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안전이 확보되면 그다음에 운행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시민들의 그 과정을 보여주면 시민들이 불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다 리콜해 주잖아요. 그 리콜하면 자동차 이미지가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회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잖아요. 자진 리콜을 하고 이러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 자원을 갖고 운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치정용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원래 10월에 정식 운항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뒤로 4차례 정도 연기가 되면서 네. 아마 시장도 몸이 다른 것 같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막 그 충성하려고 하는 네. 소수의 어쨌든 이제 이 의사결정하는 이 분들도 몸이 달아서 이걸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사실은 이게 생긴 게 아닌가. 굉장히 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정을 운영하는 데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시간이 쫓기듯 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한 게 아닐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벌써 뭐 4번째 시장인 도전하는 셈인데요. 아니죠, 5번째. 5번째죠. 시장에 4번 도전한 하고 4번을 이제 한 거고요. 벌써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오랜 동안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뚜렷이 한 게 없다, 뭐 기억나는 게 없다 이런 비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자기 이름으로 된 확실한 성과를 남기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뭐 영국의 런던에 가서 이제 그 리버버스 운영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교통수단으로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네. 예를 들면 이제 9호선 교통난이 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대체 수단을 교통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혁신의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하. 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유람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교통 수단으로 정시하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은 꼭 속도가 중요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길이 막히고 교통 하는 과정에서 예. 시간이 정체되니까 그걸 줄이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민들은. 지금 이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예. 이 정시성도 확보가 쉽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꼭 그 속도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보면 제가 보면 그럼 이 일을 왜 시작했는데요? 여부를 다 떠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 강조합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불투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예.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이걸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강이 지방선거 전 마지막 겨울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교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각 사이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각 밑에가 물살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전을 위해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예인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의 크기가 169톤 정도 되는데 예인선 서울시 갖고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 10톤짜리 2개, 20톤 정도 분량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처음에 이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전공단에다가 해양안전공단에다 문의를 했더니 예인선이 자기 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끌게 되면 끌 수는 있는데 그 선체 파손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작이 안 될 수가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물살의 흐름이나 그렇죠. 무게가 높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각이랑 부딪힌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얌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멀쩡하게 국정감사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 간부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거를 알고 있어서 용량이 큰 예인선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갖춘 다음에 하면 되죠. 뭐가 이게 급하게 해놓고 하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해양 구조대라고 이제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한강 시스템에서 배치되어 있는 위치에서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 안에 배가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소에 운항되던 배 운항 노선이나 사용 구간보다 더 연장이 됐어요. 마곡 선착장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이제 구조대가 있는 데가 순환 구조대가 있는 데가 여의도 선착장이거든요. 물론 김포에도 하나 있지만 그건 경기도 거고 그 사이에는 또 한강 간문이 있어서 이제 이동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너무 길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출동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필요합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시 교통 수단으로서의 한강버스가 운행되기에는
다른 건 이제 배의 성능이나 속도 이런 거 다 빼놓고요. 기본적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의 체질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갖춰서 하셔야죠. 그렇죠. 왜 서두릅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그 조급함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추정, 추론이 계속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이런 자료들,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한강버스 운행을 지속한다면 그럼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일단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제 발언들을 위증을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위증에 대한 책임 묻겠다.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짓 자료도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도선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229조를 이제 29조를 위반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위법하면 위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서 사실은 이 사업 구조를 만드는 민간회사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라든지 뭐 재원을 조성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이따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고 사례를 은폐했다든지 뭐 이런 전반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스스로 이걸 했었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검토하면서 진행이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밝혀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 언론에서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